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OEM, ODM 업체 겠죠. 100억대, 200억대도 못 되던 실적이 갑자기 2분기에 460억이 확 뛰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아니 이거 뭐지? 하면서 확인하기 시작하겠죠. 이 정도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외로 OEM, ODM 업체들이 많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죠. 가성비를 노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거기다 브랜드를 중요시한다. 그러면은 브랜드도 뭘 하냐면은 혹시 미국에서 셀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수나 배우나 되게 유명한 분이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레오뷰티, 뭐 셀레나 고메즈가 만든 뭐 레오뷰티나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브랜드를 갖게 되면은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브랜드를 갖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화장품 좋은 거를 내 공장 가지고 거기다 쭉 생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내 브랜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잘 만들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OEM, ODM 업체들이죠. 근데 OEM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이런 때는 ODM이 더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즉 브랜드만 갖다 주게 되면 우리 셀레나 고메즈 언니 스타일 쭉 보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톤은 이런 거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개발해서 이렇게 딱 해서 브랜드만 갖고 있는 상표권 가지고 딱 붙여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ODM 업체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성장을 많이 하는 거고 단순하게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 대행이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근데 ODM은 우리가 다 개발해서 너에 맞게 쫙 개발해주고 이거 어떻게 했니? 라고 해서 약간 턴키 개념이죠. 모든 거 다 준비했고 넌 브랜드만 갖다 붙여. 그러면 너가 만든 거 같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뜨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브랜드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셀럽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굿즈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 굿즈를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나를 구독하신 여러분들이요. 나를 보고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또 구매력과 함께 연결되기 시작한다.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화장품 쪽에서도 ODM 업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좋은 걸 찾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OEM, ODM 업체 코스맥스겠죠. 그리고 또 한국 콜마가 있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나 또 그래도 한우물 파는 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또 건기식도 좀 가고 약간 좀 다른 길도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코스맥스가 훨씬 더 집중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베이징에 법인 갖고 있어서 중국 쪽과 연결을 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보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브랜드를 중시하네. 그럼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OEM, ODM 업체인데 약간 미국 쪽의 브랜드를 같이 디벨롭하는 대표적인 회사. 본드도 시총은 1000억도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한 영향을 끼치는 회사. 펌테코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용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용기인데 어떤 용기냐면은 대상이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또 뭐 VT 이런 식으로 약간 중소형 브랜드 쪽을 갖춘 쪽으로 더 많이 나갑니다. 원래 비슷한 회사 중에 연우라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우는 한국콜마의 자회사였거든요. 네, 대주주가 한국콜마였습니다. 근데 연우는 약간 LG생활건강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대기업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자라게 되면 연우가 주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펌텍코리아가 조금 더 낫죠. 이거는 아예 한국콜마가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100% 자회사를 편입시키고 한국콜마 지분을 바꿔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연우는 결국은 한국콜마로 가겠죠. 근데 그거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단순하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잘 팔리게 되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용기도 잘 팔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맥스를 한번 볼까요? 네, 코스맥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일단 한 단계 레벨업돼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레벨업 다시 시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현상을 누가 좋아하느냐?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게 지금 확인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 하나 변화를 보게 되면 실적 변화를 한번 잠깐 볼게요. 실적 변화를 보게 되면 분기 실적으로 봤었을 때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100억대, 200억대도 못 되던 실적이 갑자기 2분기에
460억이 확 뛰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아니 이거 뭐지 하면서 실적을 보면서 확인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조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 460억 물론 3분기에는 350억대로 위축이 됩니다만 이 정도 400억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300억대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지금 1200억대는 나올 수 있겠구나. 최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되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실적으로 인해서 재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해 예상 1300억, 한 1년, 2년 뒤가 하게 되면 20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성장할 걸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보통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한 소비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밸류를 좀 10배 이상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10배 이상 한 15배 정도까지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00억 내년 정도 실적 가는 거에도 15배 정도 성장하는 밸류까지 같이 가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저평가 아닌가요? 저평가라고 보다는 크게 안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세가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변화는 관심이 이런 쪽으로 계속 놀릴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이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잠깐 말씀했던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첫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주가가 비슷한 쪽으로 고가를 찍다가 지금 거의 주가가 조정이 마무리되나 마나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많이 사는데 조금 특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연기금 이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왜 이런 종목을 살까요? 네, 이 회사도 잘하고 있는 OEM, ODM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을 딱 보게 되면은 별로 한 30억, 70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분기 때 100억대를 딱 찍어주네요. 아, 그러면 이제 100억대는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한 350억, 400억은 연간 성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바라보고 있고 400억대, 500억대 성장을 하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장기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시총이 지금 5,800억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성장 밸류까지 감안해서 그냥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성장을 해간다라는 쪽들이 확인되는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도 그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이 부진하고 무지 안 좋은데도 주가는 하향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시작합니다. 버티면서 매물 소화하고 우리는 실적 괜찮아 라는 쪽에서 보면 변화가 나올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도 CNC 인터내셔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펌텍코리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기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기조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편입니다. 꾸준한 편인데 요즘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쪽의 변화가 좀 더 잘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보니까 분기 실적도 한 70억, 100억대 정도로 이제 또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는 다른 레벨업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360억, 400억, 조금 있으면 500억. 마찬가지로 아까 비슷한 그런 기조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총이 지금은 3천억대. 완전, 그러니까 용기업체라고 해서 약간 제조업체 느낌이 나서 약간 그렇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장 밸류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우상향의 실적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지금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봉상으로도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고 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버티고 다음을 이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좀 더 확인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지금은 이런 쪽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화장품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네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매매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원짜리가 시총이 무슨 800억대네 라고 하지만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억대가 먼저 보여줬고 이게 그럼 곱하기 4를 그래서 15억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5, 60억은 나올 수 있는 체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의 브랜드와 함께 협업해서 나오는 평가를 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는 여전히 높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꾸준하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롤링을 좀 타기 시작하죠. 그런 자리 맞춰가지고 롤링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시 팔 수 있는 자리 보시면서 트레이딩도 가능한 소형주다라고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화장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요모조모 다 뜯어봤고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들 계속 또 찾아서 탐구하고 딥한 공부 이런 기업 공부 시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유튜브 김민수 유튜브.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하실 거 있죠. 내용 괜찮았어. 그러면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 뭐 할까 댓글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거 써주시게 되면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섹터 분석, 종목 분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